이상준 박사 아카데미. 구청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이제 대부 등록증을 내시고 대부 중개등록증을 2개를 내서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행히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여러분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육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90%. 그리고 법인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책은 이제 엊그저께 나온 책인데 여러분 수강생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는 출판사에서 대부업에 관한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대부업을 한 20년 이상 한 사람한테 이 책을 내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이거를 원고를 넘겼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에 관한 내용인데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돈을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은 대부업을 정통으로 배우지 않고 또는 이자가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은 무조건 경매 신청만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원금을 일부 이제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3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 80% 대출했어요. 담보비.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지고 86%에 낙찰이 되니까 원금이 좀 많이 날아간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이미지는 대부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개업과 대부업을 합성을 해서 금융업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1인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라는 이미지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디에 어떤 이자를 받쳐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업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신이라고 그래요. 은행에서는 여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럼 여직원이 자 여기 수신계로 가세요. 여신계로 가세요. 대부계로 가세요. 이렇게 하죠. 여신. 이 2개가 있고 근데 이 재원이 없어요. 은행에서. 재원이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긴 요구불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을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자기 자본 지급준비금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60%에서 70%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부나 대출이라는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거는 수신이라고 해요. 수신. 이걸 고객들한테 예금을 유치를 해서 역으로 하는 거죠. 수신업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금융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자금을 차입을 해서 10%를 주고 마진을 6%를 먹을 수 있는 게 수신이죠. 이게 제가 이제 금융기관 32년을 다니고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금을 저한테 50억을 해준 예금주가 있어요. 그분이 한 현금만 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다가 지금 사업자를 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NPL 5억 법인을 냈다가 NPL로 땅을 10억짜리를 4억 원에 사서 건물을 올리면은 금융비용이 줄어들겠죠. 이분이 이제 늦게 48에 결혼을 했어요. 48에 숨도 쉰듯이 사는데 우리 딸이 커서 대부업을 한다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기 이제 유치원 원장을 한 30년 이상 했던 분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30억 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4%.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3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분 그 사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은 지금 대부업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미지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대부업이 아니라 금융업을 하는데 말을 대부로 바꾸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불법 사채라든지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명칭을 바꾸면 되는데 사람이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명함을 팔 때도 대부라는 말을 빼고 금융이라든지 자산관리라고 쓰셔요.
요즘 보험이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산관리 휴사라고 쓰거든요. 자산관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물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물건 생성하는 방법, 중개업 전반, 사후관리, 그 다음 전자소송, 채권 출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이죠. 여기 소비대체 약정이라든지 대부분의 표준 약정, 중개업들, 이자율의 상한선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업을 하시려면은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은 대출금 이자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가 몇 프로를 받아야 되고 중도상환수수를 몇 프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대출이 나갔는데 15일 만에 상환이 됐어. 그러면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15일날 상환하는 날까지 원금과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출 나가는 당일날은 초입 불산입이에요. 근데 실제 여기 대출 나가는 당일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민원이 발생되면은 여러 가지 내가 뭐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은 벌과금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전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 파이낸스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자가 붙고 있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하면서 플랫폼 수익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광고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돈에는 발이 4개가 달려있대요. 돈에. 근데 여러분은 발을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 자영업자들이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는 사업이죠,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금융사업을 어떻게 원금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본인이 자신 있는 거. 근데 저도 금융기관 32년을 근무를 했고 또 이제 이런 NPL과 GPL을 강의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매력이 있고 여러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GPL이에요. GPL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나중에 NPL로 10억짜리를 5억에 사서 건축주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거기다 건물을 올려도 된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돈 15억 원이 GPL이 투자가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수입이 생기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일해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걸레를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걸레는 안 좋은 물건들을 싹 바꿔주고 쓸어주죠.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여기도 보면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흔히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인과관계도 더 유지가 되고 저 사람 훌륭하다, 인성도 좋다라고 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